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일산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길 가다가 주유소를 한 번씩 보면은 기본적으로 가솔린이나 디젤 할 거 없이 리터당 2,000원을 찍고요, 거기다가 고급류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2,500원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유가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정말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리본카에 있는 전기차들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과연 이 전기차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리본카에서 특별하게 이벤트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고유가 지원금이라고 적혀져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런 차량들을 구매하게 되면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유권 20만원을 드리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충전권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지금 같은 시대에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주 어마어마한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제일 크다. 일단 제 뒤에는 기아 EV6 그리고 아이오닉 5, 이 두 가지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차량이 사실 껍데기만 다르고 속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다른 두 자동차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보고 이 차량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성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오른쪽에 있는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어스 트림에 해당하는 자동차입니다. EV6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건 사실 어스 트림을 조금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신형 차량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다 들어가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어스트림을 추천하는 편이고, 내가 조금 더 가성비 있는, 돈을 조금 아낄 수 있는 차량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에어트림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차량의 가격 차이가 한 200~300만원 정도밖에 안 나다 보니까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어스트림으로 올라오는 게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일단 어스트림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라운드 뷰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EV6의 어스트림까지 올라오게 되면 어라운드 뷰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지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트림, 그러니까 위쪽 트림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어라운드 뷰가 기본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주행 보조를 위한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 프레스티지, EV6 어스트림 이 두 가지 모두 다 상관없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2에 해당하는 HDA2 기능이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뒤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 휠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휠이 기본으로 19인치 휠이 들어가고, 인치수를 업그레이드하는 옵션을 넣게 되면 20인치까지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오닉 6 20인치 휠을 타고 있기는 한데 어지간하면 19인치 휠이 들어간 게 저는 좋다고 봐요. 19인치 휠이 편평비도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괜찮고, 주행 가는 거리 자체도 조금 더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연비 좋은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이 뒤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동 트렁크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에어트림에서도 전동 트렁크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크게 상관하실 부분은 아니기는 해요. 그리고 실내도 잠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요, 어스트림이나 뭐 에어트림 상관없이 요 12.3인치 듀얼 디스플레이는 전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이제 인상 깊은 거는, 여기 보면은 지금 배터리가 96% 정도 차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560km라고 나와 있죠.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평균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7에서 8? 요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제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충전 사업자들을 이렇게 떼찌떼찌 하다 보니까 충전 요금이 이제 약간 정상화가 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살짝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킬로와트 시당 한 17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10,000원 정도 충전을 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가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500km 정도를 주유하려면 리터당 20km 연비가 나온다고 해도 한 25리터 정도, 그러니까 한 5만원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전기차는 10,000원 충전해서 500km를 가는 거면 지금같이 고유가 시대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굉장히 경제적인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구형하고 신형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좀 더 큰 게 들어가냐 작은 게 들어가냐,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잖아요. 페이스리프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84kWh가 들어가고, 구형 같은 경우에는 77.4kWh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신형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형이랑 구형이랑 주행 가는 거리가 한 40km? 요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리본카 같은 경우에는 EV 배터리 진단이라 그래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차의 SOH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최초 배터리 대비해서 현재 배터리가 어느 정도의 건강도를 나타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기를 해주거든요. 현대기아에서 직접 이 SOH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 SOH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니까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5와
EV6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아이오닉 5는 프레스티지까지 올라가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EV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하이테크라는 옵션으로 빠져 있다라는 거, 요런 것들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EV6는 약간 요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아이오닉 5는 요 센터 콘솔이 이제 유니버셜 아일랜드라 그래서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EV6는 그런 기능이 조금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5도 보면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 옆에 있는 모델은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옵션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제 옆에 있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파킹 어시스트라는 옵션이 안 들어가 있어서 앞쪽에 카메라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HDA2에 해당하는 옵션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EV6랑 똑같이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리프트 이전 구형 모델을 고르시는 분들이라면 21년형인지 23년형인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초기형으로 나왔던 애들은 배터리가 롱레인지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72.6kWh가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지간하면 한 23년형부터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23년형부터는 EV6랑 똑같이 77.4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뒤쪽에서 보면은 전동 트렁크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는 준중형 SUV 비스무리하게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들어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완속 충전 단자에다가 요걸 꽂아놓고 요 아래쪽으로 열어서 보면 여기 코드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외부에서 V2L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커넥터기 때문에 요게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요, 확실히 공간성만 놓고 보면은 아이오닉 5가 진짜 훨씬 낫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센터 콘솔에 뭐 이런 것들이 없고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이렇게 앞뒤로 이제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허벅지 받침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트, 공간 활용성 이런 거는 확실히 아이오닉 5가 EV6 대비해서도 더 좋은 게 맞아요. 거기다가 옵션적으로 놓고 보면 위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프레스티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8개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EV6 같은 경우에는 어스트림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메리디안 사운드를 넣지 않으면 6개가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차이점이 아이오닉 5는 제일 고점이 8개의 스피커인데 EV6 같은 경우에는 메리디안 스피커를 넣게 되면 스피커 개수가 14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돈을 조금 더 줘서 사운드를 좀 더 풍성하게 듣겠다라고 하면은 EV6가 낫고, 나는 뭐 스피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이렇게 프레스티지 정도 골라서 스피커 한 8개 정도 요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스티지 모델을 골랐다고 하더라도 옵션을 넣지 않으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만 들어간다는 거, 요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2열에서도 보면은 요 시트의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열 시트를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EV6는 요게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을 좀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낫겠죠. 공간성은 좋은데 옵션은 뭔가 미묘하게 EV6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충전구도 A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한데, 각각의 차량마다 각각의 장점이 좀 뚜렷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ICCU 이 두 가지를 사실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년 16만 킬로미터까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내가 이제 주행을 하다가 배터리가 고장이 났다 라고 하면은 전량 무상 교체를 해주니까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ICCU에 대해서도 모든 차량 상관없이 보증 기간을 15년 40만 킬로미터까지로 늘려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ICCU가 고장이 나면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빡 멈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주행을 하다가 ICCU가 고장이 났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30분 정도는 주행이 가능하니까 안전한 곳에 멈춰 세우고 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멈추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차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EV6나 아이오닉 5, 어스, 프레스티지 이 두 가지 트림은 가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6,200에서 6,300 요 정도가 됐었던 차량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을 받고 나고 뭐 3.5% 개소세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하고 나면은 가격이 한 5,800만 원 정도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제 뒤에 있는 이 두 가지 차량들은 한 23년 정도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나왔던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900? 요 정도를 받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9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EV6나 아이오닉5 이 두 가지 차량이 4,900만 원 정도에 뽑을 수 있었던 차량들이죠. 근데 그런 차량들이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고 한 4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을 때 EV6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고 아이오닉5는 한 3천만 원 중반 요 정도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감가로만 따지면 대략 한 1년에 500만 원 요 정도씩 감가를 받아서 한 3천만 원 초반 중반 요 정도의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게 준중형 SUV라고 할 수 있는 차량들을 하이브리드 모델로 중고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한 3천만 원 초반 중반 요 정도의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로 넘어와서도 3천만 원 초중반 정도의 이런 차량들을 구입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돈을 아끼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옆에 니로 EV 차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로 EV가 참 이제 안타까운 차량이에요. 안타까워요. EV3가 워낙 잘 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니로 EV가 단종이 됐어요. 일단 니로 EV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충전구가 제일 먼저 눈에 보이죠. 충전구가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부에 있으면 전면 주차를 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충전구가 앞쪽에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EV3랑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할 만한가? 이게 제일 큰 관건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전장 재원이 4400mm가 넘어가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EV3보다는 훨씬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출력 자체는 150kW로 거의 동일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차이가 나는 게 배터리죠. 롱레인지 버전이 이제 65kWh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EV3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를 넣었을 때 80kWh가 조금 넘어가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65kWh 정도면 조금 배터리가 좀 부족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충전했을 때 한 400km 정도는 쭉 주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도심에서 주행을 하거나 장거리를 간다고 해도 딱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제 옆에 있는 차량은 에어트림이기 때문에 사실 옵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트렁크도 딱 열어서 보면 전동 트렁크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소형 SUV다운 트렁크 공간이 있어요. 근데 EV3는 진짜 소형이기 때문에 니로 EV가 EV3보다는 조금 더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실내에 타서도 잠깐 보면요.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예전에 나왔던 차량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10.25인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 계기판도 10.25인치, 이 두 가지 모두 다 10.25인치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거의 이제 90% 정도 차 있는데 350km 정도 주행 가능하다고 하죠. 근데 그 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니로 EV 에어트림에다가 컴포트 옵션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운전석에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 중에 통풍 시트라든지 HDA 1 정도에 해당하는 옵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니로 EV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에어트림으로 처음 출고가 됐을 때 차량 가격이 한 5천만 원, 거기에다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면 한 4,850만 원 요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니로 EV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거의 한 900만 원 요 정도를 받았다 보니까 컴포트 옵션 하나만 넣었을 때 대략 한 3,900에서 4,000 요 정도 사이에 뽑을 수가 있었던 그런 차량이에요. 그런 차량이 한 10,000km 정도 주행을 하고 지금 현재 가격이 2천만 원 후반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소형 SUV이면서 전기차가 10,000km 주행하고 1,000만 원 감가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기아 EV3가 출시가 되면서 니로 EV를 거의 팀키를 해버렸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별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면은 굉장히 가성비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400V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고 ICCU 문제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유가 시대인 만큼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고 전기차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지금 리본카에서는 이 고유가 지원금에 해당하는 자동차들을 구매하실 때 20만 원 충전권, 주유권 이 두 가지를 모든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연예인 박명수님이 리본카에 오셨었죠. 그 이벤트의 일환으로 저희가 20분을 추첨해서 신세계 상품권 100만 원을 드리는 이벤트도 같이 하고 있어요. 7월 7일까지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20분을 추첨하라 하는 거니까 당첨 확률이 꽤 높다고 봐도 되겠죠.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구매할 타이밍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다면 지금이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보여드렸던 전기차 중에서 과연 어떤 차를 선택하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